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기업은 바로 두산밥깃입니다. 건설 시장이 길었던 침체기를 지나 이제 막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두산밥깃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 무기는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개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현재 딜러들이 보유한 재고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숫자가 사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주요한 단서가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우선 두산밥켓이 어떤 회사인지 기본부터 한번 짚어보죠. 소형 건설 장비 분야의 세계적인 강자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정말 압도적이죠. 근데요, 그냥 현상 유지에 만족한 회사가 아니에요. 최근 몇 년 동안 미래를 위해서 정말 큰 변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2019년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기존의 소형 장비에 더해서 트랙터, 잔디깎기, 지게차까지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고요. 바로 작년 2025년에는 유압 장치를 만드는 핵심 부품 회사죠. 모트롤까지 인수하면서 부품 수직 계열화까지 딱 완성했습니다. 예전에는 빚 갚느라 내실 다지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완장이 미래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베팅하는 단계로 들어선 거죠. 자, 이 부분 투자자라면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북미 소형 건설 장비 시장은요, 사실상 두산밥켓을 포함한 상위 4개 회사가 전체의 80% 이상을 장악한 과점 시장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경제적 해자, 즉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촘촘하게 깔린 딜러망 없이는 신규 업체가 발붙이기 힘든 아주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막강한 시장 지위를 가졌다고 해도 건설 산업 특유의 사이클, 즉 경기 순환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막 지나온 2024년과 2025년, 이 흉든 시기를 두산밥켓이 어떻게 헤쳐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습니다. 시장이 아주 뜨거웠죠. 그런데 2024년부터 금리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장비 사는 벌 미루기 시작했어요. 수요가 이연된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대부분 작년 2025년 3분기를 수익성의 거의 바닥으로 보고 있고요. 드디어 올해 2026년부터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운턴 시기에 두산밥켓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걸 그냥 위기로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초 체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죠. 무작정 장비 만들어서 밀어내기식으로 파는 게 아니라 시장 수요에 딱 맞추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재고 부담도 줄이고 수익성도 지키면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숫자 3개월이 다시 등장합니다. 보통 시장이 장상적일 때는 딜러들이 한 4.5개월에서 5.5개월치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고가 3개월밖에 안 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딜러들이 재고 쌓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거고, 이건 투자자에게는 이제 더 나빠질 곳이 없는 바닥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두산밥켓의 또 다른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이 안정적인 매출 구조입니다. 보시면 금리 변화에 민감하고 변동성도 큰 주택건설 쪽 매출은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75%는 도로, 공장, 데이터 센터 같은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타는 비주택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좀 얼어붙더라도 회사 전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일종의 안전판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시장이 바닥을 다졌다는 신호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다음 사이클을 이끌어갈 두산밥켓의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3가지 핵심적인 성장 엔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엔진은 바로 멕시코에 짓고 있는 신공장입니다. 이건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아주 전략적인 한 수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갈 이 멕시코 공장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최신 설비라 효율도 높고 인건비도 싸서 원가를 무려 12%에서 13%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게다가 예전에는 유럽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던 물량에 붙던 관세 부담까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일석이조죠? 자, 두 번째 성장 엔진입니다. 바로 전략적 M&A,
바커노이슨 인수입니다. 이건 특히 두산버켓의 약점으로 꼽혔던 유럽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한 핵심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그야말로 한 번에 3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에요. 첫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에서의 약점을 보완하고요. 둘째, 텔레웬들러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자동화나 전동화 같은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더 넓은 플랫폼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장 동력. 이건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죠. 데이터 센터 건설 수요입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비주택 부문에서 엄청난 신규 수요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짓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 땅 파고 건물 골조 올리는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커다란 중장비들이 쓰입니다. 하지만 전체 공사 기간의 마지막 20%에서 30%를 차지하는 조경이나 마무리 작업 단계에서는요, 바로 두산 밥켓의 주력 제품인 소형 장비가 엄청나게 필요해집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올해 2026년의 투자 전망을 종합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기회와 리스크, 둘 다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올해 전망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변수는 바로 이 선수요 리스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작년 2025년에 관세가 오를 걸 걱정한 딜러들이 올해 팔 물량을 미리 땡겨서 사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재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일시적으로는 실적이 좋아 보였겠지만 정작 올해 회복세는 생각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AI 붐 덕에 데이터 센터 건설은 계속 늘어나고 멕시코 공장까지 순조롭게 가동되는 그야말로 최상의 그림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작년에 미리 당겨 쓴 수요 때문에 올해 회복이 지지부진하고 바커노이슨 인수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는 상황이겠죠? 투자자라면 이 양쪽 시나리오를 모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시장의 바닥은 확인했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여러 개 장착했습니다. 과연 두산마켓은 다가오는 다음 건설 사이클의 확실한 주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분석이 투자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